인사로입니다. 73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계속하여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월인 천강지곡이라는 제목에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편찬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3년 후에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가는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에게 부처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은 석보상절을 편찬하도록 했고, 그 내용을 가가 한글 노랫말로 옮긴 것이 월인 천강지곡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만 읽어가지고서는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들, 이게 주로 이제 그 고전시가 관련된 고전 관련된 내용에서 문법 쪽에 15세기 국어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 훈민정음을 쓰기 위한 처음의 교재가 뭐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등이 있다. 아마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3년 후 왕비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데서 알 수도 있고요. 아들 수양대군으로 알 수도 있어요. 자, 이 왕은 바로 그 대단하신 세종대왕 있죠. 이제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양. 예, 그렇고, 자, 세종대왕에 대한 그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보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3번, 한영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간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칠정산을 간행하게 된 배경도 우리나라의 그 천문, 역법이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행했던 게 칠정산하고 농사직설, 훈민정음 요 세 가지는 중국 거를 그대로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내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훈민정음의 서문에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고 돼 있고, 이제 농사직설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잘 자라는 그 농작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자라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제 농업책이 필요하다라고 만들어낸 거죠. 자, 다른 선지 말씀드릴게요. 금이영을 설치하였다. 이건 숙종입니다. 이제 조선의 그 군사체계가 오위에서 오군영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 오군영의 마지막이 바로 금이영이에요. 자, 악학개법을 완성하였다. 성종이죠.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영조.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세조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456번 아저씨, 세조입니다. 자, 22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속 장소는 창덕궁에 있었던 대보단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의 원군을 보낸 가의 황제를 기리고자 숙종 때에 건립한 제단이래요. 이미 멸망한 가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자, 바로 알 수 있죠. 명나라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원군을 보냈다. 그게 이제 조명연합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명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정답이 바로 뭐 2번. 명나라에 간 사절단이 이제 하정사, 천추사 같은 이런 사절단이 있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나라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획정하였다도 청나라. 그 다음에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건 이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녀를 보내기 위하여 결혼도감을 설치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원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간섭기 시기에 공녀 많이 갔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2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폭정으로 흔들리는 조선 해가지고 국왕이 대신 3사 등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선왕대의 정치 구조를 깨고 폭정을 일삼다가 폐위된 땡땡땡. 자, 선왕대 정치 구조를 깨고 폭정.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죠. 자, 그의 제2시기에 일어난 정치적인 혼란을 살펴본다. 자, 선왕대에 성장한 3사와 대립하다. 그 다음에 조의제문을 구실로 사림을 탄압했다라는 데서, 자, 이 조의제문을 구실로 탄압했다. 이거 무오사화잖아요. 이 무오사화를 기억하신다면
이 왕도 누군지 나와야 됩니다. 이 무오사는 연산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연산군. 자, 성종의 아들인데 그 성종은 이제 훈구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살인들이 제일 먼저 삼사부터 장악하면서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삼사와 대립을 하게 됐다는 게 결국 살인들과 대립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연산군 시기에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도 연산군 때예요. 이 갑자사화는 패비 윤씨 사사 사건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김갱필 같은 살인들이 이제 처형이 됐던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죠. 요 패비윤 씨가. 그래서 연산군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엄마 죽인 놈들 다 나와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된 폭정으로 반정이 일어나서 폐위됐다라는 요 반정이 바로 중종 반정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공주를 필환했다. 요거는 이제 인조죠. 인조도 반정을 통해서 왕에 올랐어요. 근데 이 반정 공신들에 대한 논공 행상을 이제 분배했는데 이때 이제 이괄 쪽 세력들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단종의 보기를 꾀한 성산문 등을 처형했다. 요거 세조죠. 아까 수양대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권을 잡은 다음에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받고 왕에 오르잖아요. 다만 이게 많은 신하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종은 정통성이 완벽한 왕인데 그 왕을 내쫓고 이제 숙부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정통성이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하였다. 이거는 광해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제거했다. 이건 이제 중종 때 있었던 김효사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마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러 개의 성곽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옳은 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가가 강화산성인데 여기 보니까 정봉수가 후금 침입에 맞서서 싸웠다. 요거는 용골산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용골산성은 지금 저 서북지역, 그러니까 평안 북도 쪽에 있습니다. 강화산성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자, 김준용이 근왕병을 이끌고 적장을 사살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저기 병자호론 때 있었던 광교산 전투예요. 특히나 저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잊을만 하면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요거는 이제 탄금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탄금대. 그 다음에 라에 보면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필환하여 항전하였다. 요거 이제 남한산성인데 라에 들어있는 게 남한산성이기 때문에 요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에 보니까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행주대첩이기 때문에 행주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행주산성. 지금도 저 한강 바로 북쪽에 서울과 경기도 고향 그 경계쯤에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좋아요. 자, 요게 이제 24번이었고 그 다음 25번 가겠습니다.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지방 고을에는 그곳에 유력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라고 하는데 간사한 향리의 범법행위를 살펴서 풍속을 유지했는데 유래가 오래되었다. 자, 평소에 각고을을 담당하는 가라고 부르는 것도 원래는 지방 풍속이 법에 어긋나는지 살피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향리를 침학하여 사람들이 대부분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방 고을에 대한 뭐 향리의 범법 행위를 살폈다, 지방의 풍속을 유지했다라는 데서 이게 이제 뭐 유향소일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지방 관련된 기구긴 한데 지금 그 가운데서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대한 견제나 뭐 협조나 뭐 이런 걸 뜻하긴 하겠는데 서울하고 관련이 되는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풍속이 법에 어긋나는지 살핀다. 이래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그러니까 요거는 지방 자치적인 형태인 유양소랑은 다르죠. 이거에 관련된 기구는 결국 경제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만든 지방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경제소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유양소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선지를 읽다가 아플싸 했던 게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이 경제소에서는 관할하는 유양소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제만 읽고서 본문에서만 유양소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정답 찾는데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경제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에서 운영했던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른 선지는 쉽습니다.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건 이제 홍무관이죠. 홍문관. 자, 소속 관원들을 은대의 학사라고 칭하였다. 이건 이제 승정원. 은대가 승정원의 별명이죠.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소관에 등용되었다. 정조시대부터 있었던 규장각. 그 다음에 대사성 이하,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던 기관은 성균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에 답이 나오겠죠. 26번. 가이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 철원 삼부연 폭포는 겸재가가 그린 그림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부터 바로 나오죠. 겸재까지 나왔으니까 심지어 진경 산수화래요. 자, 겸재 정선 선생입니다. 이 정선 화백께서 그린 이 진경 산수화, 겸재 정선의 작품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제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크게는 2개 정도가 있어요. 인왕 재색도하고 그 다음에 금강전도 이게 있는데 이 금강전도가 바로 1번 선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예요. 이 3번에 있는 작품은 신윤복 화백의 작품이에요. 이 신윤복 화백의 월하정인,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라는 뜻이고, 이 4번에 나오는 이 작품은 강세왕이라는 분의 영통동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현실과 멀어지는 느낌을 주는 작품. 안견이라는 분이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몽유도원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선화백의 금강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2번 선지는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나면 댓글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왕의 초상화인데 조선시대에 그려진 현존하는 어진 가운데 군복을 입고 있는 유일한 사례래요. 강화도령으로 불렸던 그는 안동김 시인 순원왕후의 명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난 등 혼란한 상황 속에서 승하였다. 자, 어진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쭉 읽다 보시면 바로 아셔야 되는 이 왕은 바로 철종입니다. 이제 안동김 씨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서 이제 본인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던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철종 재위 시기 때 있었던 사실인데 임술농민 봉기가 나오는 순간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박규수의 권위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박규수가 안핵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 분이 조사를 하고 나서 삼정의 문란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건의해가지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신의 박해가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정조. 비슷한 걸로 신유 박해가 있는데 요거는 그 뒤에 나오는 순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고종 때인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흥선대원군 제위 시기예요. 아니, 제위라기보다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입니다. 제위 아니에요. 집권이 맞습니다. 자,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정조죠. 경신왕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숙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무군관 직책을 특별히 설치하고 서북을 제외한 육도에서 벼슬이 없는 자들 중 선정한다. 사족이 아니거나 음서를 받지 않은 자들, 군보 역할에 그치기는 아까운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평상시에는 입번과 훈련을 면해주고 다만 배 한 피를 받는데 유사시에는 관할 수령이 지도하여 방비에 임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입번이라는 건 이제 뭐 당번, 그러니까 뭐 보초 같은 걸 쓰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거랑 훈련을 면해줬다라는 거죠. 다만 배 한 피를 받았다. 요건 이제 선무군관포라고 불러요. 요 받은 배 한 피를 선무군관포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래서 보면은 별다르게 큰 일을 하는 직책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건데 이 선무군관포가 왜 나왔냐면은 균역법의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정답이 2번입니다. 이 균역법이 세금 감면의 법이었잖아요. 일반 백성들한테 1년에 2필 내도록 돼 있던 군포를 1년에 1필 내도록 경감을 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이 균역법은 이제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입 감소분의 보충 방안으로 선무군관포도 물론 거론이 됐지만요. 그 외에 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도 있지만 또 있는 게 어장세라든지 소금세라든지 선박세 같은 이런 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균역법 실시로 인한 세입 감소를 보충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산물을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 이거는 대동법이고 이 원인은 박납의 폐단이죠. 박납의 폐단에 의해서 대동법이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의 단행 배경. 이 신해통공을 단행하게 된 거는 금 난정권 때문에 폐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시전 상인의 특권이죠. 그래서 이 금 난정권이 있다 보니까 상업 활동이 위축이 돼서 이제 이거 없애버리면서 상업 활동을 장려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전세를 풍융에 따라서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이제 이건 백성들의 세금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전세제도인데 이때 이전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분 9등법이 시행된 게 이제 백성들이 워낙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죠. 전세제도의 연분 9등법,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 이렇게 있고, 자,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서 민간의 광산개발을 허용한 목적 물어봤는데 이때 이제 뭐 워낙 그 경제활동이 점점 발전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나라에서만 광산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민간의 광산 개발까지 허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단어로 덕대, 이제 광산 전문 경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금천하에 김옥균, 홍영식 등 역적들처럼 극악하고 무도한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연애를 베풀어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끝에는 병고가 일어났다고 선언하고는 전하를 강박하여 처소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끼고 병기를 휘둘러 재상들을 죽여 궁궐에 피를 뿌리고 장상의 중직을 잠깐 동안에 차지하여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자, 읽다 보시면 아시겠죠?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빨리 좀 개화하자라는 그런 의지로 일본과 손을 잡고 일으켰던 정변인데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3.1천하로 끝나게 됐다. 이게 1번에 나오죠. 이후에 그 뭐 한성 조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까지 맺어져요. 이 흐름은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홍범 14조가 반포된 거는 2차 갑오개혁 때예요.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되는 계기, 요건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개화 정책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된 거고, 자,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거는 이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최애국 대우랑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최애국 대우를 넣고 싶었는데 조선에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애국 대우 좀 시켜줘라 라고 일본이 얘기하니까 조선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잘못한 게 있는데 관세 좀 넣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결하게 된 게 조일 통상 장정이다 이거고요. 자, 99년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이모 군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0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경상도 단성현 김모봉 가게의 직역 변화입니다. 산업이었던 그는 노력 끝에 면천되었고 후손들도 꾸준히 신분 상승을 도모하여 유학 직역을 획득하였습니다. 자,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한 이 시기에는 구양과 신양 간의 향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분 질서 동요했다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산업이, 보인, 유학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비에서부터 이제 양인, 양반까지 가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라는 뜻이죠. 자, 이건 바로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신분 질서의 동요, 이건 이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답은 빈민을 구휼하는 제2보의 관리 1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제2보는 고려 때 기관입니다. 자,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이때 이제 중인들도 뭐 시 낭송하고 이런 취미 활동을 하게 됐죠. 요 관련된 게 이제 또 위항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후기죠. 자,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보부상, 자, 조선 후기고요. 세책가에서 홍길동전을 빌리는 부녀자, 자, 책을 빌려주는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회라고 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 책을 배달하시는 분, 쾌가 빠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소설을 읽어주시는 전기수 같은 분도 있었어요.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공연을 하는 광대, 요거 전부 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31번부터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